북한에는 약 8,600개의 타가소와 약 6,800개의 유치원이 있고 1972년 11월 현재 여기에는 약 220만 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다. 북한의 입학 전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을 만나게 될 뿐 주로 타가소와 유치원에서 부모의 애정을 모르며 자라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뭐 북괴도발 30년사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타가소 유치원이 부모의 정을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다가 여기서 거꾸로 이제는 타가소 유치원 뭐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난리 피고 있고 지금 불과 2, 3년 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쌩 난리를 쳤습니까? 그 우리가 낸 세금, 그 우리가 낸 돈 플러스 세금 가지고 벤츠 타고 뭐 에르메스 백 사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색안경을 버리고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날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큰 더위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선선해졌습니다. 살만해요. 진짜 뭐 황사에 뭐해 해가지고 진짜 1년에 며칠 안 되는 진짜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느끼기 좋은 날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좀 즐겁게 힘든 중에도 즐겁게 보내시는 하루 되겠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뭐 이렇게 제목이 참 특이해요. 부모 애정도 모르고 자라는 어린이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게 뭐 좀 나온 지는 발간된 지는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방공교육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자료라 그래야 되나? 요거는 그 사진으로 보는 북괴도발 30년사라는 책입니다. 아, 사진으로 보는 북괴도발, 언어도 그러네요. 예, 요즘은 예. 북괴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죠? 북괴라는 말이 뭐 요즘 그 탈북자들이나 극우 단체들은 아직도 쓰죠. 네. 아직도. 근데 어쨌든 북괴도발 30년사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북한에는 약 8,600개의 타가소와 약 6,800개의 유치원이 있고 1972년 11월 현재 여기에는 약 220만 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다. 북한의 입학 전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을 만나게 될 뿐 주로 타가소와 유치원에서 부모의 애정을 모르며 자라난다. 어린이들은 자나깨나 김일성의 사진만 보게 되고 엄마 아빠라는 말에 앞서 김일성 아버지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된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엄격한 공산당식 교육을 몸에 익히고 공산당과 김일성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고 이렇게 이 남쪽 사회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북을. 응? 맞나요? 강철씨? 근데 김일성 아버지라는 말은 하긴 하죠.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래도 있어요. 네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랍니다. 이렇게 학교로 갈 때나 돌아올 때나 그 노래 부르며 자랐습니다 하는 거 있죠. 노래가. 이제 북쪽 물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이나 타가소나 이렇게 가면은 건물마다 입구라 그래야 되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원수님 고맙습니다. 예. 뭐 이런 거며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에 부럼 없어라. 어쨌든 그런 말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들에 가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뭐 이런 글들이 지금은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타가소 유치원에는 세상에 부럼 없어라. 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한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그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말로 써 있어요. 1972년 11월 현재,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우리 뭐 그때 당시 뭐가요? 뭐지? 안기부 전에 뭐였을 것 같은데? 아,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나 뭐 이런 데서 만든 자료겠죠? 1978년 이거는 전인데 기자들이 언론협회 같은 아마 맞을 거예요. 언론협회 같은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찍은 것들 이런 걸 갖고 해서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북괴도발 아마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1972년 11월 현재 북에 타가소가 8,600개, 유치원이 6,800개 있다는 걸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통일부에서 자료를 주지 자료를 않았을 갖고 거고 받겠죠. 저기 뭐죠? 중앙정보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네요. 북한에 타가소하고 유치원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2020년이 돼서야 유치원이 8,700개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미 상당히 그 육아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대한민국 네. 그 북쪽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그 인구가 고부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치원이 한 1만 6천 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되자면 인구 비례로 놓고 보자면. 근데 어쨌든 북쪽에 많긴 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쪽에 대한민국의 유치원 여기서 이제 타가솔 어린이집이라 그러죠. 요 숫자가 뭐 얼추 그 숫자라기보다 물론 어린이집은 압도적으로 여기가 숫자는 많아요. 이런 이유는 어떤 측면이냐면 그 영세 어린이집이라 그래야 되나? 북쪽은 타가소 어린이집이 여기 따지면 유치원 같은 데들은 보면은 그냥 여기 초등학교만 해요. 그러니까 완전 대형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밖에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로 따지긴 좀 그런 거고 이거 사실은 수용 인원이나 뭐 이렇게 다 따져봐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남쪽이 그 유치원 수만 얼추 놓고 보면 지금 50년 전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 북쪽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타가소와 유치원에서 부모의 애정을 모르며 자라난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이게 어떻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강철 씨 여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로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뭐 사람 결정한 일을 결정한 수십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머님 따라서 들어오시게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따라서 온 게 아니고 네. 그 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이렇게 그 거기서 자꾸 내가 어머니 때문에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지금 이거는 요 컨텍스트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 질문의 의도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북 이탈 주민분들, 북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 때문에 어떤 그 가족의 저로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예. 말한 대로 이렇게 타가소 유치원에서 부모의 애정을 모르고 김일성 아버지만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선전을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렇죠. 그 북쪽은 지금도 제가 뭐 유교적인 문화가 많다고 이야기하죠. 북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충성동 효자동이 되자 이거거든요. 효자동 충성동이 되자 하는데 아이 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효자라는 거는 부모님들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충성이라는 건 나라에 충성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교양을 많이 받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흔히 교양을 그렇게 해요. 고향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김주석이 하는 말도 그러잖아요. 자기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자기 고향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교양을 계속 받다 나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그 사랑, 존경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탈북민들 이게 현재 이 남한에 사시면서도 북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고 또 그리고 또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오지 않겠다면 생각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벌어서 그러다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 형제들한테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고 이런 거는 정말 그건 왜곡된 선전이죠. 오히려 이건 사실 요즘 너무 개인주의화된 남쪽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또 흔히 그 북에 있을 때 이렇게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면 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아이 적에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저 두만강에 철렴 나가서 저 중국애하고 술 먹다가 폈다는 거 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는 뭐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아버지인 거 아니고 우리 하나의 그 사회의 대가정 중에서 아버지 이 아버지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중국이나 이 남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건 세인에 대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그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자체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서 부모의 그 애정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그 많지 않다. 주타가소, 월타가소 이러니까. 근데 지방들에는 주타가소, 월타가소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긴 없어요. 지방에는. 근데 평양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월타가소는 없는 걸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월타가소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말하니까. 네, 여기 이건 주타가소, 예, 주타가소, 주유청 같은 경우에는 평양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어요. 큰 대도시에도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제 알고 있기는 없었어요. 그 혹시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만 그래도 주타가소, 월타가소를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이게 네. 주타가소라는 게 일주일 그러니까 동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 있고 토요일 저녁에 부모님들이 찾아다가 일요일에 함께 있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직업이 그런 특수한 직업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데 맡기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뭐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 따지면 구죠. 뭐 종로구, 뭐 예. 중구, 서초구, 뭐 마포구 이렇게 구 단위 정도의 그러니까 평양에는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역 단위로 얼추 한 2개 정도 가량은 주타가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타가소 보내는 건 그 행복의 수레바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맞벌이하는 부부지. 맞벌이하는 부부가 막 이러면서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니까 남편이 그 아이 우리 애 주타가소에 보내려는데 왜 안 보내느냐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출장이 많고 어쨌든 그런 사람,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좀 늦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입학 전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본다. 근데 그러니까 주타가소 보내는 사람이 주는 아니거든 거기도. 그러니까 주타가소라는 게 그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되죠. 있지만은 그런 특수한 그러니까 도저히 엄마 아빠가 돌보기 어려웠거나 뭐 한쪽이 엄마 아빠 중에 한쪽이 없어서 뭐 어쨌든 이런 특수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매일 가는 그런 타가소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타가소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뭐 농담처럼도 말씀드렸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김현희 씨하고 대구 사는 평양 시민 김현희 씨하고 방송할 때 이제 그분한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주타가소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일시적으로라도 잠깐 내가 뭐 어디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소중하지만 내가 직장을 위해서 뭔가 좀 집중적으로 뭘 연구해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치면 데이케어죠. 낮에 맡겼다가 다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또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애들이 계속 거기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면 그게 또 주타가소가 되는 거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북에서 만든 모든 그 영상물들은 선전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 믿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물론 당연히 그게 선전이지 뭐 나쁜 거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한번 뭐 이런 주타가소들이 거기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그 9.15 주타가소라는 게 있어요. 평양에 있는 9.15 주타가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이 평양 9.15 주타가소. 네. 왜 9.15냐면은 네. 김일성 주석이 60몇 년도에 9월 15일 날 현지 지도했던 곳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대체로 그래요. 네. 어쨌든 이 9.15 주타가소라는 유튜브 영상인데 한번 거기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뭐 북계도발 30년사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타가소 유치원이 부모의 정을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다가 여기서 거꾸로 이제는 타가소 유치원 뭐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난리 피고 있고 지금. 근데 보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보면 애들이 그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선생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훨씬. 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저녁에 퇴근해서 퇴근할 때 애를 찾아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저녁밥 먹고 그다음 자잖아요. 네. 아침에 눈 뜨고 깨나면 그다음에 또 출근을 해야 돼. 근데 대신 낮에는 애들이 다 선생님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보육원, 교양, 뭐 유치원 같은 교양원들하고 이렇게 그 애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애들에 대해서 더 잘 알죠. 애들의 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그 주도가 되는 거죠. 예, 선생님들이 더 잘하니까. 네.
그런 거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타가소를 보내거나 그다음에 주타가소, 월타가소를 이용하는 게 강제나 강요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편리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북한의 시민들이, 북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히 이제 드리는 거는, 그리고 뭐 대표님이 이 자료를 뽑아온 이유는 우리가 이 타가소나 유치원이 북에서는 어떤 사상 개조, 남과는 다른,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와는 다른 어떤 북의 뭐 새로운 뭐 어떤 인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뭐 사상 개조 이런 식으로 자꾸 선전을 하고 완전히 사람들을 자꾸 이질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 여자 맞벌이하고 뭐 힘들고 하니까 사실 여기서도 애들 늦게 찾아오고 이러면은 뭐죠? 그 아이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없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여기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사상 개조 이런 얘기인데, 물론 여기도 하나의 교육기관이니까 우리나라 남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뭔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하죠. 여기 어느 나라나 그거는. 근데 뭐 그런데 그 좀 전에 말씀드린 평양 그 9.15 주타가소 그 요 영상에 보면 그런 장면들도 이거 좀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 당연히 유치원 내부가 보여지죠. 보면은 그 디즈니인가? 그게 뭐지? 그 각종 뭐 아, 디즈니 저 뭐냐, 캐릭터들, 그다음에 뭐 알라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림 그려.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거든. 어? 그러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복도를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러분 요게 뭐죠? 이 그림이 그랬더니 꼭 어린애들이 그 타가소니까 만 4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무척 어린 애들이죠. 그 애들이, 꼬마 애들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어?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떠냐면 그 타가소는 그리고 유치원 낮은반까지는 그 부모님들의 선택이거든요.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내가 그 휴직을 하고 애를 키우고 있겠다 하면 그 자기가 키우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선택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누가 휴직이 좀 보장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유치원 높은 반부터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의무교육이니까 무조건 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그 유치원 무조건 갔다가 도망치는 것도 본인 선택이죠. 우리 집사람처럼 그 오후에는 등심밥 먹고 오후 낮잠 자고 그리고 오후에는 간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 간식집 우리 집사람은 그때 손가락 과자 알았대. 그래 손가락 과자 간식만 타면 도망쳤다는 거죠. 이거 완전 애들인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그거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일부 오히려 몰지각하거나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안 보내죠. 여기서도 보면. 예전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유치원 때부터 그 조기 교육을 먼저 시키죠. 유치원 높은 반 때 우리글 배워주고 숫자 가르치고 산수를 하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 우리는 그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서 그 선생님들도 보육원을 하고 우리도 군대에 갔다가 제대돼 오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또 고향에 우리 집 주변에서 또 그 결혼을 하고 또 거기 살아요 또. 네. 그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키워준 선생님 있죠. 네. 나를 키워준 선생님이 우리 애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은 쭉 보면 알잖아요. 잘 아는 거 보게 되면 얘는 딱 아빠 닮았어. 성격을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격 그대로 보는 거 선생님은 네. 기억이 있으니까 이건 진짜 아빠 닮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대를 키워주는 거죠. 그 선생님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도.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미담처럼 무슨 뭐 KBS 다큐멘터리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날 가르쳐준 선생님이 뭐 시골 가면은 이제 그런 학교들이 우리도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아름다운 미담이라고 하면서 그 북은 꼭 색안경을 끼고 보고 뭐 부모 애정도 모르고 자라는 어린이들, 지금 부모 애정도 모르고 자라는 어린이들로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타가소 유치원 보내려고 막 추첨하고 여기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애 키우시니까 할 텐데, 제가 이거랑 연관해서 갑자기 드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사랑받는 그곳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사회 신문 뉴스에 보시는 거는 오히려 가정이 가정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대안이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출생을 했는데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내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법적으로도 아직 이게 돼 있지 않고 그놈의 뭐 이상한 친권이라는 제도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받는 그곳이 가정이면 그러면 진짜 국가와 사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우리가 어린이집 사태로 불과 2, 3년 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쌩 난리를 쳤습니까? 그 우리가 낸 세금, 그 우리가 낸 돈 플러스 세금 가지고 벤츠 타고 뭐 에르메스 백 사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색안경을 버리고, 야, 진짜 이 북의 어떤 이런 육아나 타가 제도는 잘 돼 있다. 그럼 여기에 근본은 공동체,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가지고 이만큼 발전하긴 했지만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와 또 북은 북으로서 가지고 있는 잘 발달되어 있는 사회 체계를 좀 접목하고 서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우린 뭐 체제 경쟁에서 이겼고 뭐 돈이 얼마가 많으니까 뭐 자랑이나 하고 이래서는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기를 키우지만 이렇게 아동 학대 이렇게 뉴스 나올 때마다 이게 분개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걱정 많이 되시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어린이집 보내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나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죠. 예, 어떻게라도 잘 봐달라고. 그런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선 조직이란 말이에요. 다가소 안에 있는 보육원들도 한 개의 정치 조직에 속해 있어요. 직업동맹이. 그러면 정치 조직이라 하게 되면 한 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잘못된 거 보게 되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개 학급에, 그러니까 한 개 반에 이렇게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러니까 애 5명의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어쨌든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명당 한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방에서 내가 맡은 애들을 키우면서 다른 선생님이 잘못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비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북쪽은 또 비판 문화가 또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런 정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다가소 유치원은 다 고마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5분, 10분 요 안에 다 있어요. 다가소 유치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마을에 사는 선생님들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저 누구네 집 애고, 저 누구네 집 와이프다.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우리 애 선생은 누구네 집 와이프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아동학대를 만약에 해서 일이 생겼잖아요. 아동학대 하면 그게 들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애들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무섭게 굴게 되면 안 가요. 그치. 아이들이 거짓말 못해. 애가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알아보는 거죠, 그걸.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애가 뭐 긁혔다든가 맞은 자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북쪽 사람들은 안 참잖아요. 저처럼 성격이 급한 놈은 안 참죠. 앞뒤가 안 잔단 말이에요. 확 오르면.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은, 그 보육원은 그 동네에서 머리 못 채들고 다녀요. 그럼 평생 거기 살아야 되겠는데 머리 못 채들고 다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육원 교학년을 뽑는 거 그러니까 선발하잖아요. 선발할 때 자체를 인성을 보고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잘 놀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보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막 휩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청춘인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럼 우리 삼촌 엄마가 그 보육원 하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우리 삼촌 엄마. 어쩌이잖아요, 이렇게. 과자를 주잖아요, 과자를. 이렇게 넓적한 과자를 주게 되면, 요거, 그러니까, 둥근 달 만들어줄까? 하고 동그랗게 뜯어먹는 거야. 그리고 반달을 알지, 반달을 만들어줄게. 절반 뚝 뜯어먹고. 마지막에 딱 먹어주고, 금은밤이 됐어. 그러면 애들이 막 운다는 거야. 그러면 앉아서 막 웃고.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게 그렇게 놀아요, 우리 삼촌 엄마가.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적성에 맞아서 이 그렇죠. 직장을 선택하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사실 적성에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지내는 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치원 자격증 따가지고 보육교사 됐으니까 직업이 안 맞으니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런 추억들을 다 탈북 유튜버들도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그 자기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거울을 돌이켜 봤을 때 야 내가 잘 살아보자고 남해 왔는데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남쪽에 왔는데 나는 괴물로 변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그렇죠. 드네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북에 대해서 욕하는 탈북자들 그런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북에 계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를 뭐라고 가르쳤었나 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줬는가 그걸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크게 말해서 뭐 김정은 지지하라 누구 저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본인이 정책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건 선택하지만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나를 키워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하게 그 제대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을 좀 막고자 저희 왈가왈부 그게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요 제목이라 그래나 제목 네. 요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이게 비록 건 5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 다음에 요 책이 나온 게 78년도니까 뭐 한 40몇 년 전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북에 대해서 교육받고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마치 북을 완벽히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아는 뭐든지 지금 기껏해야 언론에서 떠들고 이런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거에 전부 다 조금 더 북을 진지하게 이렇게 좀 알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